양을 조금 쓰니까 소량이니까 무해하다, 이런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사실 비타민C는 아주 귀중한 영양분이잖아요. 그런데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C일 때만 그렇습니다. 비타민C 음료 같은 가공식품들, 뭐 이제 주로 음료인데, 음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뭐 캔디, 젤리, 뭐 일본 과자들, 뭐 가공식품들에 보면 이제 비타민 강화시킨 그런 제품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사용한 그 비타민 제품들, 비타민C가 제일 많지만은, 그런데 사용된 비타민C는 그 채소, 과일하고 관계가 없어요. 공장에서 만든 인공 비타민C예요. 이런 비타민C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오히려 더 해롭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꽤 많아요. 이런 그 비타민C는 이제 가공식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는 건데, 그 음료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 꿀꺽 삼켜 마셔버리는 거니까 무의식 중에 과잉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을 특히 이제 그것도 인공 비타민을 무척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음료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장 결석 같은 문제. 그리고 또 이게 비타민C가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촉진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미네랄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여러 유해성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런 비타민, 특히 이제 인공 비타민들이 해롭다는 보고가 꽤 오래전에 이미 나와가지고, 처음에 저쪽에 핀란드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핀란드 쇼크라고 그러고, 또 그 뒤에 또 저기 덴마크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그거는 코펜하겐 쇼크라고 그래요. 그런 논문들이 다 있거든요. 인공 비타민을 첨가해가지고 강화한 비타민 가공식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 섭취를 한다? 그건 이제 넌센스라고 봐야 되고, 영양분 섭취는 하루 3끼 먹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분 섭취하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조미료도 그렇고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그게 이제 화학물질이고, 화학물질인 만큼 이제 해롭고 그 위해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업체에서도 그렇고 보건당국에서도 그렇고 해롭다는 걸 인정하는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유해성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그 기준, 그걸 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생리학이 발달하기 전, 신경과학에 대한 개념이 없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런 지금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농도 충분히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해칠 수 있다. 그런 연구 자료들이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신뢰감이 가요. 신경 독성 물질 같은 거, 특히 이제 환경 호르몬, 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은 양에서도 유해성이 나타나거든요. PPT 농도라고 있어요. PPT 농도가 1주분의 1이거든요. 이거 지금 식품 첨가물 사용하는 농도는 ppm 농도입니다. ppm이라면 100만 분의 1인데 ppt는 1주분의 1. 그러니까 ppm의 100만 분의 1이 ppt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첨가물 농도에 100만 분의 1로 써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환경호르몬 짓을 할 수 있다는 거, 내분비를 결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양을 조금 쓰니까 소량이니까 무해하다, 이런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첨가물 사용하는 기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MSG 같은 거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알레르기는 지금 우리가 먹는 MSG 양 가지고 알레르기 충분히 일으켜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감칠맛을 느낄 정도다, 그러면 그 양이 이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넘어섰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 보시면서 이제 팝콘 즐겨 드시죠. 주로 이제 영화관 팝콘이 문제고, 그렇다고 다른 팝콘들은 또 다르냐 하면은 아마 다 비슷해요. 시판되는 팝콘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팝콘은 원래 튀길 때 이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들어가는데, 보통 액체 상태의 식용유를 쓰면은 먹을 때 그 기름이 손에 막 묻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맛도 밋밋해지고, 액상유지가 아닌 고체 기름을 써요. 이제 굿기름인데 대표적인 게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이 어떤 기름입니까? 트랜스 지방산 같은 해로운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그 나쁜 기름인 걸로 밝혀졌잖아요. 이게 바로 생활습관병을 비롯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키고,
하는 그런 나쁜 기름으로 튀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영양 팝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고, 다른 시판적인 팝콘들도 한번 라벨을 한번 보세요. 대개 마가린, 쇼트닝, 뭐 이런 무슨 경화유, 정제각유지 이런 거로 튀긴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마가린뿐만이 아니고 그런 영양간 팝콘 특히 이제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죠? 그 집에서 한번 팝콘을 튀겨보시면 알 텐데, 집에서 기름에 튀겨놓은 팝콘 그거 맛이 영 아니라고요. 그거 그 맛이 너무 밋밋해가지고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영양 팝콘은 어떻습니까? 한번 손 대면 자꾸 손이 막 간다고. 아주 구수하고 아주 감칠맛도 나고. 그 이유가 뭐냐? 조미료 향료의 힘이에요. 조미료 향료 무척 많이 사용되고, 또 정제당 같은 것도 뭐 필수로 들어가고, 거기에 뭐 제품에 따라서 산도절전이, 색소 같은 거, 이런 해로 첨가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양 팝콘 그게 이제 지적받는 게 그런 그 나쁜 기름을 쓰고 또 식품 첨가물 문제 이런 것 때문인데, 이제 지금은 그 영화관에서 먹는 심심풀이 과자 같은 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좀 건강을 좀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일단 마가린이 나쁘고요. 맞아요. 마가린이 나쁘고, 이제 기름이죠. 거기 사용하는 기름이 주로 나쁘고, 그리고 이제 기름 말고 이제 조미료 향료 같은 거, 그리고 산도주절제, 뭐 색소, 뭐 이런 것들 사용되는 첨가물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거 안 쓰고 만들면 되는데, 그런 거 안 쓰고 만들면 아마 그거 먹을 맛 잘 안 날 거예요. 그게 이제 식품 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꼭 마가린을 꼭 튀겨야 되냐? 아닙니다. 마가린 말고 식용유 튀겨도 돼요. 손에 기름이 묻는다고? 그 묻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무슨 가루 같은 거 그렇게 코팅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꼭 그 맛을 낼 때 정제당을 꼭 써야 되나? 아니에요. 비정제당 쓰면 돼요. 그리고 조미료 향료 꼭 써야 맛나나? 아니요. 천연조미료 있어요. 천연조미료 가지고 맛내면 돼요. 얼마든지 가공식품 회사들이 마음 먹고 만들면, 그리고 팝콘 만드는 분들 다 기술력 있다고, 맛 어떻게 내면 잘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 그런 해로운 첨가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영화관에서도 조금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첨가물 쓰지 않고 해롭지 않게 팝콘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팝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쁜 기름, 나쁜 첨가물이 나쁜 거예요.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해롭지 않게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방법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팝콘 만들어 먹는 분도 계세요. 기름에 튀기는데 그냥 먹으면 그거 맛없지, 못 먹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양념 같은 거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분들도 계세요.